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2월 9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랜만에 문화의 힘 꼭지를 하나 골랐습니다. 뭐 다루는 내용은 현재 시국 상황과 맞물려 있는 거지만 문화라는 측면,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문화하고 정치하고 포함 관계를 보면 문화가 훨씬 크죠. 예, 그래서 댓글들에서 여의도에 갔더니 뭐 100만 명이나 모였다고 저도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상당히 희망적이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위 문화를 이끌고 있다. 예, 그게 각성인가 싶다. 깨달음인가 싶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젊은 세대들을 아이도 많이 놓지 않으면서 소중하게 키웠는데 우리랑은 너무 다르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극복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상이 지금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압축되면서 바뀌고 있고 이게서 누가 어떤 영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질 것인데 여러분 걱정하시는 국격 그게 결정되는 것인데 이미 한두 차례 시위 분위기에서 그것은 새로운 그런 걱정은 이미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 젊은 세대가 올라오면서 새로운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저는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 물려줄 자산들을 그들에게 잘 정리해서 전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런 과정에서 우리 또한 앞으로 남은 여생에서 계속 그런 어떤 일종의 긴장관계 또는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래저래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묘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제가 전달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나온 건데 여러 가지 측면이 우리 사회의 문화의 변화에 있어서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해요. 그 중에 우리가 선봉에 서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거든요. 그걸 오늘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예. 자, 이게 어떤 분이 지금 여기 보면은 촛불 행동 TV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댓글이 달렸어요. 달렸는데 첫 댓글로서 1900명이 좋아요를 누른 댓글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보이는 댓글이었어요.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집회에 나가셨던 분들이 느꼈던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젊은 당사자가 우리한테 답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뭉클했어요. 예, 볼게요. 읽어볼게요. 저는 20대 여성인데 기성세대에 감사 인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평화 시위는 과거에 노력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화염병과 치료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정치에 더욱더 많이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삶이라는 걸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화이팅. 자, 정치를 삶이라는 거 80년대를 20대를 보낸 분들은 저것은 당연했죠. 예. 저게 우리 젊은 세대는 없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확인했다. 항상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탔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채널에서 윤석열을 마중물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또 세상에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저력은 충분히 쌓여져 있고 국제적인 여건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더 심한 고통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왔고 그 고통을 극복해내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다. 이것이 새로 창조되는 것이다. 이게 바뀌는 순간이다. 네, 우리는 그 정점에서 있다. 예전에 저 뒤에 우리 선배들 말씀도 드릴 텐데 우리 선배들은 자기 때 아무리 내가 하더라도 우리를 미래에 새로운 세대들이 올라올 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거를 만드는 작업밖에는 못한다. 우리는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 이걸 알면서도 버텨냈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예. 자기 때는 아무런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피해가 더 심해진다는 걸 알았지만 해줬거든요. 그걸. 아마 동학농민운동이 그 대표적인 거라고 보고 그거 몇몇에 이어져 있어서 다시 우리가 이런 식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풀뿌리가 됐다고 봐지거든요. 전 쫙 퍼뜨린 것이죠. 실패한 동학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실패를 알고 있었고 그 뒤로도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했죠. 근데 이 내용을 듣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이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 20대 여성이나 우리는 복받은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많은 고생을 했던 그 부분들을 압축시켜서 성과로
만들어내는 그런 책무를 갖고 태어난 세대예요. 영광이죠. 예. 자, 그게 세상 돌아보기 채널을 유지하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복 받았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내가 뭔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성과를 맛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 이야기들을 가끔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만큼이라도. 이 20대 아가씨가 하는 말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는 70년대, 80년대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수천 년간 우리 조상들이 이때를 기다리면서 해왔던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문화임에서 그래서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시위 문화고, 이게 이제 형광봉이라고 아이돌 그룹마다 형광봉이 좀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위라고 보기 어려웠다.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촛불 시위만 해도 시위물하고 완전히 달랐었죠. 전 세계가 많은 주목을 했었습니다. 탄핵 자체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G7급의 국가에서, 자기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를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을 가진 민주주의를 유지한 나라는 없습니다. 돋보였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시위 문화 자체도 그랬고, 특히 시위 끝나고 청소하는 그런 부분, 예, 이번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윤석열이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이제 모이고 있어요. 깔때기에 딱 들어오니까 한 방향으로 딱 가요. 우리가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사회주의자 소리 들어가면서 무상급식 선택해서 그걸로 키워낸 그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뭉클한 부분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들은 이런 시위를 했고 우리 7, 80년대는 이런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자, 뭐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랄탄이라는 거 하고 체류탄이라는 거 하고 돌과 화염병이 난무하던 전쟁터죠. 전쟁터. 자, 이런 현장에는 여학생들이 있기가 힘들었어요. 이건 전쟁판이었거든요. 총만 안 들었지. 예, 투석전이 벌어지는 전쟁터였고, 지금도 보면은 영화 1987 같은 거 젊은 분들 혹시 보신다면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나왔던 장면하고 똑같은 일이 87년도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백골단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죠. 전경 쪽에. 예.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앞뒤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여성이 더 많다고 해요. 여성이 훨씬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요. 사회 분야에서 또래의 남자애들보다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예.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 재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위 내용이 표현이 된다는 게 예전에 우리 눈에 핏발이 선 채로 목숨을 걸고 하는 것 마냥 그랬거든요. 예, 저도 뭐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살다 스팸 문자랑 의견도 일치해보고 윤석열은 진짜 책임지고 퇴진하라. 자, 이게 모르겠어요. 불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전 처음 보기는 하는 겁니다만은 뭐 다른 쪽에 뭐 문자들이 오고 이런 거 있는데 별도의 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제가 읽어볼게요. 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파트너 소개팅 방 관심 있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뭐라고 할까 보이스피싱이 온 거예요. 문자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내란 속에 윤석열은 퇴진하라. 그랬더니 그 보이스피싱 한쪽에서 퇴진하라고 따라서 대답을 했다.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이런 것도 되는구나. 예전에 지금 40대, 50대 이상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구나. 지금 40, 50대가 우리 인구 구조에서 숫자 제일 많아요.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40대, 50대가 인구 제일 많아요. 지금은 대학 입시할 때 입시생들이 보니까 40만, 20만, 30만, 40만 요 정도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때 100만 명이었어요. 재수생 포함해서. 그때가 아이들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산하 제한이 돼서 애들이 줄은 거예요. 예. 자, 그런 인구 구조가 또 변하고 있고, 우리 40, 50대가 중심입니다. 예, 저도 몇 년간은 50대에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향후 지금의 어떻게 이제 인구 구조를 보더라도 지금 한 60대까지는 생각이 많이 바뀌셨어요. 근데 70대 이상은 많이 또 제한된 생각을 하고, 과거의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분은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20, 30대가 올라오면서 한때
개인주의라고 소위 이야기하나요? 나는 그냥 흙수저다. 나는 너무 힘들다. 왜 이래 세상이. 이러던 친구들이 돌아서고 있는 거니까 이건 너무나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봐지는 거죠. 자, 그런 면에 봤을 때 현재 뭐 소위 말하는 진보 보수라는 구도로가 저는 그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의 60대, 5, 60대가 자라서 60대, 70대가 되면 지금 80대 이상의 사람들하고 스타일이 같을 것이냐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희 나이 또래 40, 50대는 우리가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우리 한반도의 미래에 큰 영향을 행사해야만 되는 그런 그룹이에요. 거기에 마침 20, 30대가 따라오게 됐다는 거. 그 부분이 고무적이라는 거죠. 그 계기를 누가 만들어줬느냐? 윤석열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오늘 시위 사람들 정말 많았는데 정말로 80%가 소녀 아저씨뿐이었습니다. 역시 소녀 아저씨는 본질적으로 같다. 소녀 아저씨가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7, 80대 선거판에서는 시위장에서는 시위 현장에서는 남자들이 대다수였어요. 시내에 이렇게 저렇게 여학생들이 좀 끼어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행동할 때는 여학생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 그게 바뀌었다. 왜? 시위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무슨 이유에선가 여성이 어떤 자신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강하고 사회와 공감하려는 그런 성향도 더 강하게 됐어요.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거든요. 예. 자, 이것은 어떻게 설명돼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20년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미국에서 미투에 대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로 건너왔어요. 그때부터 사회가 본격적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시작했고 우리가 결국은 미투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성과를 냈어요. 뭐 그걸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다거나 갑자기 바뀌었던 세상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혼란이 있었던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만은 세계적 수준이에요. 예. 이것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것은 서양의 철학과 종교에서는 설명이 안 돼요. 예, 동양의 생각으로만 설명이 돼요. 음양의 교책이라고 하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다. 지금 늦여름이다. 해는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구는 이미 열을 받아가지고 있어서 그 열이 식지 않는다. 여러분, 해가 하루 중에 제일 낮을 때가 우리 1년 중으로 볼게요. 하지죠, 하지. 하지인데 하지 때는 그렇게 안 더워요. 오히려 8월달 이렇게 넘어가야 더워져. 해는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왜? 열을 받았거든요, 이미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류의 흐름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흐름으로 보는 게 동양학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뒤에는 우짜란 거예요. 늦여름이라는 뜻이 지금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과잉이고 거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경제뿐만이 아니고 경제가 가장 좋은 데죠. 전부 다 거품이죠. 빚으로 돼 있는 세상이고 더 이상의 시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싸움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큰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은 맞아요, 분명히. 그게 현재는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횡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늦 여름에 그 주체들은 이 여름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찬바람이 불면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쇠 금자로 표현이 되잖아요. 칼을 맞는다는 거예요. 찬바람이 불면서. 자, 그걸 얼마나 부드럽게 넘어가느냐. 이 상황에 지금 우리가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봄, 여름은 힘껏 솟아오르고 뻗치려고 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가을부터 겨울은 뭐냐? 수장하려고 여태까지 성과물을 열매로 만들고 내년에 다시 싹을 틔우기 위해서 땅속에 묻으려고 해요. 나뭇가지를 떨고요. 이파리를 떨구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이게 가을이에요. 음의 기운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보수의 기운이에요. 내 걸 챙기는 거예요. 이제 대신 불필요한 걸 잘라내야 돼요. 자, 그게 음양의 교체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시기에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안 비키려고 더 강하죠. 특히 늦여름의 기운은. 그게 지금이에요. 예. 그것을 음이 그 차이를 극복하고 다시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바뀐다. 그게 남녀에서도 그게 구분이 된다 역할에서. 그리고 세상이 여성이 힘을 낼 수 있는 구도로 바뀌고 있다 지금은. 옛날처럼 인력으로서 모든 걸 하던 시절에는 여사가 당연히 낮은 거죠. 예, 그때는 물리적 폭력이 최고였으니까. 근데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이렇게 확인이 된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전환기의 핵심이고 그 전환기의 핵심에서 남북 통일이 일어난다는 부분이 하고 이걸 맞춰보면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우리가 절묘한 순간에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자극과 어떤 그 강도, 칼바람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것은 상당히 셀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한다. 그 힘이, 이것이 보이고 있다. 지금 여기에. 자, 이때까지 빌드업 됐던, 그 에너지가, 변화의 에너지가, 이제 임계치에 도달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자, 이게, 이분이 하는 말씀도, 이분 한 30대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상당히 저로 하여금 한참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분은 본인을 천주교인이라고 소개를 했고, 노래를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밖에서 많이 불러본, 무대에 많이 서본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분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찾아가 봐서 말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두리뭉실하게 쓸 수 있었지만 같은 의미로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그 동영상을 일부러 찾아서 검색을 해서 여러분한테 적어드리는 겁니다. 종교를 떠나서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예, 이거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모든 종교의 뿌리는 같거든요. 하늘의 뜻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뭔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 세상에 펼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뜻이 자연의 뜻이기도 하죠. 세상에 돌아가는 조화를 이끄는 힘이기도 하죠. 인간이 그게 맞춰 산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맞춰 산다. 그게 각 종교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나에 대한 오만으로서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인 오류를 갖고 태어나게 된다. 그게 기독교에서 보는 시각이잖아요. 원죄의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우주라고 하죠. 동양에서는. 그 우주에 우리 하나하나가 다 소우주예요. 우리 우주예요. 그래서 작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면 우주의 뜻을 깨우칠 수 있는 우리는 지능을 부여받았다. 인성을.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다. 우리가 우주를 잘 관리해야지 이 받은 선물로서 나만 잘났다라고 행동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항상 공무원 할 때 그 공자입니다. 공은 냉정하고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조선의 상징책에도 보면은 널리 홍익인간이지 않습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게 다시 부각될 겁니다. 이 여성의 말에는 그게 다 녹아 있어요. 모든 종교의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종교에 매달려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소리 엄청나게 싫어하겠죠. 뭔가 변명하려고 수많은 논문을 쓸 수도 있겠죠. 장황하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살면 살수록 간단해집니다. 모든 것은. 그런데 다 설명이 가능해져요. 예,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거죠. 종교인의 입으로.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종교를 다 통합하는 새로운 종교가 나온다. 새로운 정신체계가 나온다. 새로운 철학이 나온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 선배님들이 하셨어요. 여기저기 흔적을 보면은. 그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 우리가 너무 우까지가 많이 자라났다. 아까 말한 늦여름처럼. 그것도 정리가 된다. 종교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철학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끝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발악을 하고 있죠. 끝물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많은 체계들이 소위 말하는 빨갱이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지속될 수 없는 나만의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체계. 네. 이런 대립구도가 해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대립구도잖아요. 그걸 해소하는 방식은 뭐냐? 자, 윤석열 내란 음모 사건으로 촉발돼서 우리가 스스로 되돌이를 아프게 된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작되고 있다.
좀 더 이게 전파될 것이다.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가진 조상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우리의 문화적 감수성, 이 빛을 발하는 거 얼마나 그 깊이가 있는가가 지금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봐요. 예. 더 센 고통이 올수록 우리는 더 세게 각성할 겁니다. 저는 기분은 튼튼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우리 문화의 힘국지에서 쭉 다뤄봤던 이야기지만, 예. 자, 이걸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도 거세겠죠. 왜? 우리가 반발하는 힘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양쪽에 반대로 돌아가는 그게 우리 태극은 사실은 회오리거든요. 회오리 급하게 돌고 있는 음양으로서 급하게 도는 거예요. 그 회오리가 엄청나게 강해질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여태까지 이제 어떤 위기, 희생 이런 걸로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이 일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들이 남긴 말들을 좀 전해드리면서 대충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되죠. 우리 종교가 없어도 하늘이 무서운 줄 알잖아요. 천벌받을 놈이라는 말을 또 일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성이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도 잘 포용하고 기독교도 잘 포용했다. 일본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이 들어왔지만 그들의 종교적 포용성은 우리보다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우리는 깊어요. 자, 그런 면에서 남북 간의 정통성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남한이 우리의 정통성을 이어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체제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뜀박질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해왔고 북한은 버티는 것은 잘했지만 그러지는 못하다. 그래서 남북이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곧 될 것입니다.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자, 제가 아까 무상급식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나라 남성의 24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키입니다. 키. 보시면은 20대, 30대, 40대가 전부 다 174 정도 돼요. 174, 5. 즉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간 영양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키가 계속 커져 오다가 이제는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제 클 수 있는 데가 다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여성은 지금 162예요. 20대, 30대, 40대 지금 고정된 게. 거기도 패턴은 똑같아요. 고정돼서 더 이상 안 커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저 같은 경우 40대로 오게 되면은 173으로 살짝 떨어져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40대 중반 때쯤부터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즉 그건 뭐냐? 1970년대 말 또는 80년 정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먹는 게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50대의 키가 170이에요, 평균이. 60대, 70대 가면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80대 이상도 있죠. 자, 이분들은 평균 키가 165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 전쟁통이었거든요. 예. 피난통에 태어나신 분들도 많아요. 영양 상태가 극도로 안 좋았을 때 태어났어요. 또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 세대가 제 생각에는 뭐 70대는 이상은 전쟁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고 봐요. 제가 예전에 김해에서 그 조개무지라고 하나요? 그 근처에서 발견된 유골들, 그때는 김해가 바닷가였다고 합니다. 유골들이 잘 보존이 된 상태로 있어서 평균 키를 한 걸 봤습니다. 남자의 평균 키가 170에 가까웠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렇게 작지 않았어요. 즉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6.25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앞뒤로 고생했던 사람들은 키가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중에서 제일 작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신석기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신석기인이 채집 활동을 하면서 먹었던 것보다 못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돌려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유물이 가장 많이 남아있고 역사가 가장 가까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임금도 뽑고 뭐 되게 우리한테 친근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민족의 세운 국가 중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랑할 게 별로 없는 나라예요. 그 앞에 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나라를 잃었잖아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맞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회가 붕괴됐어요. 그 붕괴된 사회를 왕조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교 이념을 생활 속에다 집어넣으면서 강하게 돌렸어요. 그래서 그때 남녀 뭐 7세 부동석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엘리트층은 거기에 대해서 귀족이죠, 당시에. 양반이죠. 놀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를 뺏기는 비운을 맞았잖아요. 우리 역사상 유일하게 경합이 됐잖아요. 그 몽고군도 우리를 초강력했던 몽고군도 우리를 먹고 나서는 다시 뱉어냈는데 조선은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도 조선 중기 후기 뭐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등장하면서부터 사실은 그랬어요. 한 500년 지난 5, 600년간 우리는 엄청나게 눌려 있었다. 그 에너지가 우리가 서서히 복구를 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런 맥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고조선 이래로 계속 우리가 위축돼 왔죠. 지역적으로도 위축돼 왔지만 버텨냈어요. 버티는 단계였고 이제는 다시 뿜어 올라가는 단계예요. 그런 긴 맥락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의 맥락이잖아요. 5, 6천 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맥락에서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하루하루의 사안들이 우리가 일어서는 거는 계기가 되는 사안들이고 우리가 그게 역할을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조선일보 이런 것들 실었어요. 이미력상 한국학자 베르너 사세. 요새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외국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즉 우리보다 우수한 존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영향을 주고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거죠. 네, 이런 것은 앞으로 적어질 거라고 봅니다. 혼돈의 한국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타협할 줄 모르는 정치인 양상. 제가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20대에 그래도 그 기회를 부여받아서 대학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돈이 없어서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못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고 하니 그때 제가 하수장을 했는데 서울서 새로운 신입생이 오면 입방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밖에 나서 소주 한 잔 먹고 이런 건데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 일단은 젊은이들하고 우리 또래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길에서 만났어요. 뭐 아무 먹개가 부딪히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보다가 우리들한테 이제 폭력을 행사했거든요. 단체로. 그래서 거의 패싸움이 붙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뱉은 말을 딱 지금도 기억합니다. 대학생이면 다냐. 그때는 대학가 근처에 반지하나 이런 곳에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봉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간의 수공업처럼. 거기 우리 또래에 형편이 못 돼서 안 돼서 대학을 못 갔던 친구들이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거리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는 대학생들을 보면 분노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 저희를 공격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 먹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먹이자 이래서 무상 급식을 시작한 것이고 또 여성이 사회로 많이 진출하게 됨으로써 육아 부담이라는 부분이 크단 말이에요. 점심을 챙긴다는 게. 지금 애들이 밥 먹으러 학교 간다는 게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급식이 잘 나와요. 예. 자, 그게 타협할 줄, 그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가 키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걔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순간에 나가 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폭력을 막 강목 듣고 때리고 그랬거든요. 저희들한테. 한 10명 정도가. 그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분노가 깔려 있어요. 그 밑에. 나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장해갖고 저희 나이 또래 됐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녹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게. 특정 대통령 유력 당선자가 있죠. 지금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싫기 때문에 탄핵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북한 언급되는 거하고. 그게 조선일보나 이런 세력들이 아주 기대서 먹고 사는 그거예요. 그거하고 무상급식은 전혀 다른 대치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화가 나다가도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아니면 종교에 급하게 귀의하거나 깊이. 예. 이 밑에도 오피니언 이거 나오죠. 윤석열의 끝이 이재명의 시작은 아니다. 이걸 지금 갈구는 거예요. 이제는 진보 보수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수가 다 왜냐면 적당한 경우에는 진보 보수로 갈라치기를 하면 50%는 우리 편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조선일보도 그 이상 그런 표현을 초기에 쓰다가 쓰지 않아요. 윤석열의 끝은 이재명의 시작이다. 검찰 정권에서 그런 수사를 많이 했는데 저는 예전에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 나갈 때 그 전날에도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저한테 와서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몇 조 원을 수수했다고. 큰 영향을 미쳤어요. 자, 이런 검찰 정권에서
이재명과 문재인을 탈탈탈 털고도 남았을 텐데 안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거명됐을 거예요. 네, 그들이 살기 위한 지렛대고 상대방을 정할 게 없으면은 재수 없다, 기분 나쁘다. 이런 거 가지고도 비난을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크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조하는 세력의 밑바탕은 그런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박탈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 대신 나도 갈 수 있었는데 대학을 갔던 세력들이 좋은 직업 가지고 돈 벌어서 잘난 체하면서 유식한 소리 하는 거,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다, 이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보수의 핵심이에요. 그걸 무너뜨리는 게 무상급식이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친구예요. 왜? 같은 급식 먹고 자랐으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같이 키워줬으니까 우리가 늘 버리지 않고,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급식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자, 정치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을 했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할게요. 탄핵에 준하는 역할을 국민의힘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한 상태로. 그런데 대통령이 유고시에 국무총리가 권력을 잡게 돼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것은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하겠다? 한동훈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언제든지 나와서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검찰에 데리고 가서 아니면 보호를 해서 윤석열 적당히 조사해서 적당한 타이밍에 내보내게 하야를 시키겠다.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검찰한테 어떻게 맡깁니까? 그런 피해자를. 다른 법 절차들이 다 있는데. 자, 이건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 정권을 뺏긴다. 안 된다. 근데 국민의 분노가 무서우니까 이선을 후퇴시키겠다. 이건 법이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쿠데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봐서 맞아요. 이건 이대로 지속될 수 없는 방안이에요. 자, 분탕질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적을 해줘야죠. 네. 그건 너희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제도가 있는 게 아니냐. 정권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헌법 작동을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헌법 기관을 침해해서 내란죄가 성립이 됐지만 이거는 헌법의 작동을 뒤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소통력을 완치겠다는 거죠. 정 안 되면은 윤석열까지 버릴 수 있다. 여기서 안 없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김건희예요. 예. 자, 김건희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각하는 김건희. 자, 지금 구도를 봤을 때도 윤석열을 캐내더라도 김건희가 어렵게 돼 있어요. 즉, 그녀가 삼한 기업인가요? 그 테헤란으로에서 예전 르네상스 호텔 자리에서 해서 검찰의 인맥을 쌓아서 단계를 밟고 올라온 거잖아요. 이 사이까지. 예. 그녀한테는 윤석열조차 소모품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예전에 23년 7월에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전제 정권에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상황이 돼서 나를 물러날 테니까 네가 정치해라. 우리끼리 약속하면 다 된다. 대물림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20, 30대의 시위 현장의 분위기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언변과 이 대책점, 이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게 우리한테 놓인 과제고 거기서 20, 30대를 통해서 희망을 받다는 것이고 이거를 그들의 힘으로 누를 수 있으면 물론 저희를 다 도와야죠. 누를 수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그 역사적 점프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실행해낼 수 있다. 예, 우리는 복받은 세대다. 예, 그 복은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떠오르게 되죠. 자, 통일 문제를 해볼게요. 자, 이런 것은 통일과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남북 통일과. 남북이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자, 이거 북한만이 아니고 북한이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고 뒤에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화해 손길을 뻗칠 수 있다 조만간. 이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에 밀려서 윤석열이 이번에 이 위험한 결정을 했던 군이 이탈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다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바퀴가 뜰컥 돌게 되면은 바로 통일이 성큼 다가올 수 있는 여건. 이제는 이런 게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한두 번 드렸던 말씀이야. 2, 3년 전부터. 네. 저는 이것을 문화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예,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양반들이 아니지만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볼까요? 주역 도사라는 야산 이달입니다. 자, 생몰 순대로 했어요. 1889년에 태어나 1958년에 돌아가신 사람이에요. 남북 상통이 언제 될지 제자가 묻자 돈서전물의 우호지화풍이라고 했다. 돼지하고 쥐가 몰락을 하고 소하고 호랑이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불 때 남북 상통이 된다. 통일이 된다. 자, 우호 지화풍이라고 해서 우호는 여기서 러시아하고 미국을 라고 우리가 상정할 수 있어요. 왜? 우리 한반도에 가장 강한 힘을 행사하던 애들이 그들이고 그들에 인해서 우리가 분단이 됐으니까. 맞죠? 그럼 당연히 그들이 화해하면은 우리는 자석처럼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는 거죠. 당연히 한반도에는. 그걸 느낄 거예요. 조금 더 많이.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에요. 근데 지금 우호지화풍이 불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전이 종전됨으로 인해서. 네. 자, 돈서 전몰은 여기서는 아마 중국과 일본으로 상정이 됩니다만은 오늘은 뭐 그것까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자, 그 다음 두암 한동석이라고 한의원을 경영했고 동양학자죠. 이 사람도. 예, 지금 한의사들이 많이 보는 책에도 이 사람 책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11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사망했습니다. 통일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 석사 과제로 한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옛날이라 제가 그것을 뭐 카피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안 한 건 조금 아쉬워요. 그때 언급을 뭐라고 했느냐. 통일이 된 상황이 이렇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없다. 지금 상황하고 비추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참고로 살 만한 내용이에요. 믿는다가 아니라 남한 사회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각 종교 사회단체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남이 8, 2는 북이 2의 지분이다. 자, 북한이 남한의 마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급한, 성급한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개입을 하면서 전면전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게 만들고 있다. 예, 이런 걸로 해석이 돼요. 지금 이 사람 말을 우리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뭐 결론까지 그래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그다음 각 종교 사회단체에서 지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야, 이게 지금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윤석열에 대한 운명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윤석열이 2선 후퇴잖아요. 자, 그리고 헌법적 기반이 없는 그런 희한한 통치 체제에 대해서 두 한씨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혼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지 이 정권을 저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다. 그리고 김건희를 보호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까지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억지 춘향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을 참지 않죠. 혼란이 온다는 거죠. 자, 그걸 이 한동석이 잘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각 종교 사회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지도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자, 남이 8, 북이 2다. 이것은 그때 이 사람이 한동석이 이 이야기를 했던 시절을 생각해 봐야 돼. 1960년대 이 이야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때는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남한 경제가 북한 경제와 비슷해진 건 70대 초반에 들어가서 그렇게 됐거든요. 예, 우리는 옛날에 북한보다 못 살았다는 겁니다. 따져보면 당연해요. 거기는 공급시설이 많았고 우리는 농업 위주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되게 도발적이라는 거예요. 남한이 나중에 훨씬 잘 되게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됐지요. 자, 그 다음 타너. 13년에 태어나서 83년에 사망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대로 1만 명의 뜻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전문가나 박사 이런 게 아니고 뜻이 올바로 쓴 사람 1만 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부여받는 새로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남북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남한의 인재의 역할은 엄청날 것입니다. 예. 중국이 소수민족 문제로 많은 분란을 겪게 되면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하고 한반도하고가 상호작용이 있게 돼요. 네. 그 위에 몽골이
한국과 친해지기를 원하게 될 거예요. 예, 그들은 큰 문제를 갖고 있죠. 내몽골 문제를. 예, 그다음 신장 위구르로 가고 이쪽 가면 티베트, 그 외 소수민족들 남쪽에, 중국 남쪽에. 예, 그러니까 한번 불 붙으면 폭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도 보시지만 가자나 뭐 시리아 전쟁, 기타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이 삐끗거리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그들만의 나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보고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옮겨 붙으면은 우리나라로 오면은 통일에 대한 압박으로 전환되죠. 희한하게도. 딴 데는 다 분리되려고 그러는데 그게 중국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은 소수민족 문제가 돼요. 그때 독립국가. 자, 그런 것들은 뭐 그냥 흐름을 보더라도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중국에 대해서 압박 강도를 높일 거잖아요. 그럼 어디를 수석거리겠습니까? 그런 걸 수석거리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드린 말씀도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은 없다. 자, 이것은 한동석 이야기와 같아요. 다만 깜깜한 전제 정치의 시기가 3년, 짧으면 3개월 온다. 통일이 임박했다는 징조다. 이번 계엄령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꿈인가 생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시기에. 자, 저희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40대 50 이하이신 분들은 정말로 깜깜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제 정치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제 정치 맞죠? 아무 법적인 기준이 없이 정권을 물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죠. 희한한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네. 북한하고 전쟁도 불사하면서 러시아에 등 돌리고 러시아와 미국을 동시에 적국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본까지 지금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모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이게 역사의 마중물이 아니고 무엇이냐.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탄핵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짧으면 3개월. 이건 탄핵이 바로 됐으면 3개월이에요. 길어지면 3년. 그 혼란 상황에 대한 한동석의 이야기가 충분히 지금 이야기로 설명이 돼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서 그가 식물인간이 된다, 식물 대통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땐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서 어중간한 상태로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길게 된다면. 짧게 된다면 이번에 2번, 3번 하게 되는 탄핵 표결을 해서 탄핵이 되면 깔끔하게 끝나요. 네. 자, 그때까지 힘을 계속 모아야 되겠죠. 그것도 길어지더라도. 장기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등장하고 우크라이나전이 끝나고 네타냐후가 몰락을 하고 전 세계 새로운 분위기가 돌 때, 그러면서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꽃다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K-팝이, K-문화가 한국의 음식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정치 철학,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체계, 새로운 철학, 새로운 종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흠모할 수 있는,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는 설명이 돼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는 그 구체적인 사안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처음 소개해드린 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2024년 지금에서는 탄핵의 말을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능한 시나리오로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한동석의 이야기는 엊그제 일요일 날 발표한 1시에 무슨 합의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발표 내용을 보고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너도 나도 내가 지도자라고 나서는 시기가, 혼란의 시기가 온다. 그거 지금 출발했잖아요. 예.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선배님들이 남긴 말씀이 진짜 우리의 역사다. 우리한테 서 있었어요. 파워게임에 있어서 힘센 자 옆에 서 있던 게 아니고, 예, 지금도 무슨 명태균, 뭐 천공 이런 자들이 다 동양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권력자에 붙어있어. 우리 민초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 민초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까지 눈이 트이게 된 거예요. 그래야만 트이거든요. 왜? 민초는 우주고 하늘이거든요. 지배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물결에 노느냐에 따라서 똑똑했던 사람과 순수했던 사람들도 파워게임의 틀에서 놀기 시작하면 혼탁해져요. 신통력이 떨어지죠. 네, 그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